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일단은 상승 플러스로 마감이 돼가지고 어제 국내 증시가 조금 흔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개장 초반에 플러스로 갔다가 장중에 또 마이너스 0.67. 근데 움직임 폭을 비교해봤을 때 종목들이 탄력이 많이 좀 약했었거든요. 오후장에 마감 전에 조금 살짝 올려가지고 일단 오늘 뿐만 아니고 아무튼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어제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 33개 기업에 대해서 수출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금지 이런 조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증시가 오히려 반등을 했고, 그다음 미국 장도 오히려 반등을 해가지고 이것 자체로는 일단 시장을 못 민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시가 대비 살짝 밀렸지만 음봉이지만 일단 전일 대비는 플러스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좀 아쉽죠. 이게 뭐가 아쉬우냐 하면은 주가가 빠지고 하더라도 반등을 할 때 양봉에 대한 수가 좀 더 많거든요. 지난해 8월 반등을 했을 때도 양봉만 우리가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 자, 여기가 됩니다. 요 양봉 이렇게 바닥 잡고 올라갔을 때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나오고 좀 밀었다가도 또 장대 양봉 하나 생겨주고 그 다음에 또 양봉 이어나가고, 양봉이 그래도 전체 형성된 캔들에서 한 절반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올라갔을 때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절반 정도는 좀 잡아주거든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봉 여섯 개. 이번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왔을 때 증시 자체는 올라오는데 양봉 개수가 좀 작아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3개거든요. 양봉 3개고 이번에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음봉 3개고 이렇게 됐지만, 바닥에서 치고 나갔을 때는 양봉을 일단은 제외해 놓고 올라갈 때 보면 확 뛰어가지고 이게 매수 기회를 잘 안 줘요. 이때 어쨌든 진단키트나 바이오 요쪽만 좀 가고, 오늘도 원격 진료 이런 종목들이 갔다가 또 밀리고 좀 들쑥날쑥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일관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낙폭 과대주, 좀 저점을 더 깨고 하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톡톡 튀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이번 주까지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못 올라간다고 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추가 상승이 훨씬 더 지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로 직전에 형성되었던 고점이죠. 이 보시면은 1월 28일 2591에서 바로 위에 있던 요 날을 기점으로 비율을 조정해 봤을 때 일단 38% 2734는 넘겼고요. 50% 정도가 2779거든요. 2780. 여기를 일단은 건드리면은 여기 형성된 절반 값은 회복을 시켜주고, 이거 다음에 위에 있는 파동이 여기잖아요. 작년 12월 13일 형성됐던 3043포인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38% 지점은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절반 가격대 2808 일단 여기가 이제 전환값 기준값은 내려오니까 여기까지는 또 추가 상승이 어쨌든 좀 열어졌고, 반등을 막고 내려가고 하는 시간 일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여유가 다 있어요. 이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는 힘을 받아서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미국장 흐름을 좀 봐야 돼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이게 일봉이거든요. 연초에 한번 쭉 밀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형성됐던 절반값은 회복을 시켰어요. 절반값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증시는 강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일단은 골드만삭스든 JP모건이든 이쪽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하라는 것을 다 미리 알려줍니다. 보통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채권 같은 시장 쪽에서도 이미 딜러들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다, 채권을 좀 더 발행을 회수하겠다 이런 거 하면 이미 시장 자체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대출금리든 예금금리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안 올렸는데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했는데 근데 막상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어쨌든 올해 금리 인상 3월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인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0.5% 올리지 않는다. 0.25% 정도면 적당하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만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이 미국에는 분위기가 잡혀졌어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긴 빠르는데 뭐 치명률도 낮다 보니까 오히려 독감 수준으로 맞춰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여행주들 그다음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체들이죠. 뭐 금융, 소재 이런 업체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될 건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주요 일수나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상승 일수가 좀 더 남아 있어요. 국내 증시가 지금 당장 내려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뭐 좀 더 위로 올라가고 다음 주 정도 좀 돼 보면은 뭐 새로운 이슈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로 시장을 밀어버리면 그거는 금방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올려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1.9% 미국 금리, 뭐 장중에 미 10년 국채 금리가 1.9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돼요. 1.97 그래 좋아. 그럼 금리를 올렸어. 0.5%. 근데 2%는 안 되네. 상당히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도 1200원 한번 넘어갔지만은 미국 쪽에서 실제로 그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12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인식이 하나씩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또 큰 상승을 하게 되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게 장기 값들을 밑으로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마지막 찬스가 될 겁니다. 올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되죠. 근데 이제 왜 갑자기 이거 미국 장을 열어드리냐 하면은 내일 좀 중요한 지표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CPI. 이게 내일 발표입니다. 내일. 오늘은 에너지 정보청에서 아마 원유 재고 이런 거 얘기가 될 건데 하나 보여드리면은 내일 어쨌든 이거 근원 말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소비자 관점에서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영향을 또 주거든요. 이게 근데 예상치를 보면은 얼마 정도로 나오냐 하면은 보시죠. 여기 7.3% 나오죠. 예측치가. 불과 이거 내일이고 이제 뭐 1월, 12월, 11월, 10월, 9월 한 6개월 전 놓고 봤을 때는 뭐 5.3%만 해도 엄청 높다 했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사실 이때부터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많이 나온 게 CPI 이쪽 부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높아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CPI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정책 변화. 파월 연준 의장이 막 얘기하고 FOMC 회의 일정 딱 바뀌고 나서 미국장 돌아 나가고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높아지고 있더라도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상폭보다 뭐 좀 약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니까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CPI 값이 당장 뭐 예측치인 7.3%보다 높으면은 뭐 조금 타격을 입겠지만은 오히려 낮게 나오거나 7.3% 수준만 유지가 되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또 지각을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자금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투자자들이 ETF를 많이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ETF 자금 유입이 둔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해봤자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물가 상승이 더 이상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바꾸게 되는 거죠. 포지션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일 뭐 CPI 값 내일 우리 어쨌든 만기고 내일 CPI 발표도 하니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건데 근데 장중 위아래로는 한번 흔들 수는 있어요. 때를 이용해서 또 잘 또 공략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고 근데 지나보면 항상 제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시가하고 종가는 좀 짧은 수준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를 하지만 미국에서 4분기 기업 실적 이거 하고는 있는데 사실 어쨌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있죠. 병목 현상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서서히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게 실적에서 나오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 소비가 견조하니까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오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물가가 발목을 잡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죠. 기업들의 마진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실적 견조.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제 거의 뭐 팬데믹에서 엔데믹 뭐 마무리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되고 있고 마스크 의무 제도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죠.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취사율이 낮기 때문에 엔데믹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항원 검사를 하잖아요. PCR 검사 안 하고. 근데 이게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끝이 나면은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밑에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 다 올라가요. 제약바이오는 수시로 설명을 드렸죠. 임상으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임상이 안 되니까는 지금 막 주가가 밑에서 비비거리고 있는데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씩 길을 잡고 있다 보시면 돼요. 미국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끝났죠. 우리나라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게 움직일 겁니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시점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2월 9일이잖아요. 절반 정도 왔고 그러면 이거 이제 2월달만 잘 넘기면은 3월부터 좋아요. 혹시 안 좋으면은 2월달에 뭐 버티다가 3월달에 한번 두드리고 맞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증시가 확 빼고 또 막 확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올해 저가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많이 내려왔거든요. 작년 6월부터 형성됐던 고점에서부터 전체 조정을 마무리시키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를 살짝 이탈했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구름대 이탈을 하면은 보통 3역 역전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선하고 전환선 요 빨간색 검은색 있죠. 이게 역전이 되고 주가하고 균형표 후행스팬, 지행스팬 이게 역전이 되고 구름대 이탈하면 3역 역전이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때랑 다르죠. 보세요. 여기가 3역 역전 나와도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게 이제 또 펀더멘탈하고 자금 동향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엮이게 되는데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캔들 하나만 딱 이탈시켜 놓고 위로 쏴주면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한번 시간 좀 끌어주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빨리 강하게 올라가는 방법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작년 뭐 11월 달에 이런 부분이죠. 이런 여기가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봉인데 이렇게 조정을 팍 받았어요. 이때는 이제 유럽 쪽 얘기가 있었고 그리스 디폴트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 EU 탈퇴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한 방에 팍 밀렸을 때 살리는 방법은 첫 번째 캔들에서 바로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바닥 잡아줘야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진짜냐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 열어놓고 여러 가지 보시고요. 세상에 100%는 없고 통계 확률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돌려서 나가게 되면은 한번 눌려주고 가게 되면은 주가 전체 조정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비율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조정 와도 겁내지 말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림은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있고 이제 쌍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뭐 재수 없이 밑으로 한번 더 깨고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점 안 깨고 W자를 만들어서 시장이 올라가든 저점 깨고 내려가든 이제 전체 마무리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값만 회복시켜도 3,000포인트, 3,1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700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또 한 10% 이상 올라가면 종목들은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팍팍 쏘면은 못 가요. 근데 이거 시간을 두고 쏘면은 종목들은 보통 또 40에서 50% 밑에 있는 애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100%에서 200%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우리나라 그 옵션 만기일이 있고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위아래로 흔들겠죠.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체력이 좀 약해서 그래요. 올라올 때 음봉으로 이렇게 뚜둑 올라가면은 매수 매도가 한쪽이 이기지를 않았거든요. 한쪽이 이기면 양봉 더 세게 매수가 이겼으면 장대 양봉을 만들고 그게 못 만드니까 이렇게 꼬리 달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잖아요. 상거래 연수 음봉 나왔으니까 내일 또 흔들겠죠. 흔들든가 아니면은 막 내일 본격적으로 쏴주든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미국장 잡혀 있는데 미국이 내일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좀 세게 올리지는 않겠죠. 그냥 어느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하면은 내일은 조금 흔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상승 일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내용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일 CPI 발표 나면 그 다음날 한번 결과치 또 한번 보고 영상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 올라가고 있는데 음봉이다 보니까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내려가는 종목도 당연히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코스닥 1161개 오르고 244 내려오고 내려가는 종목은 항상 있어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내려가는 종목이 하나씩 내려갈 거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주봉상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수익률이 중요하겠죠. 지금은 적당히 조금씩 끊어치면서 하는 전략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단 좀 국내 증시 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일 뭐 큰 이변은 없을 겁니다. 만기 있지만은 뭐 결국에는 시가 종가 뭐 근처에서 붙여 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CPI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몸살이게 되겠죠. 그래서 CPI 결과값이 확 올라가면은 또 뭐 한 방 두드려 맞겠지만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리고 CPI 값이 예상치만 나오고 하더라도 시장은 또 제갈길을 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용들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또 영상 찍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